이번 시간은 화양지구 미분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미분양 통계 나오기는 했어요. 통계가 일단은 한 달 이상의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양지구에서 미분양 통계를 따지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오늘 실제적으로 이런 미분양들이 얼마나 또 남아 있고 앞으로 화양지구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표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가장 위에 보면요, 휴먼빌이 있는데요. 휴먼빌은 입주를 시작했죠. 휴먼빌은 7-1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368세대이고 분양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시엘로, 하이센트 마찬가지로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레나 같은 경우는 9월 말쯤에 사전 점검하고 이제 11월 정도에 입주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입주하는 그런 단지들은 분양 완료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힐스테이트가 있는데요. 마감 임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지금 한 50여 세대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 지. 분양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있고, 사실 이거 조건 변경하고 그리고 직원들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그러면은 바로 끝날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여 세대 남은 거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26년 3월에 입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을 투입해서 분양을 시키면 입주가 너무 가깝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분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0여 세대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희 1차 8블럭 쪽에 서희 1차가 있는데요. 지금 마감 임박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분양이 끝난 단지죠. 그런데 일단 조합원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합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세대가 몇 개가 일반 분양으로 지금 나올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나오진 않겠지만 일반 분양으로 세대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마감 임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많은 세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입주가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분양하면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건 변경이 좀 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감시키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힐스테이트와 서희 1차 같은 경우 남아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루지오와 디스트 볼 건데요. 자, 분양 마감 됐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도 분양 마감 됐고요. 두 개 단지가 26년 11월 입주로 똑같거든요. 분양 완료 시점도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입주하는 단지들도 사실상 그렇게 문제 없는 분양 완료 그 정도로 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2025년 올해 입주하는 단지와 내년 입주하는 단지는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27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신영지웰과 서희 2차가 있습니다. 신영지웰은 여기 아래쪽에 9-1블럭에 있고 서희 2차는 3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두 개가 좀 생활권이 좀 다르죠. 신영지웰은 이제 상가 중심 상업지구의 입지이고, 또 서희 2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학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두 개가 생활권이 달라요. 그래서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 분양 수요는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마감 임박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푸르지오가 끝났잖아요. 여기 신영지엘 바로 아래에 있는 푸르지오가 분양이 얼마 전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푸르지오를 찾는 분들이 아직도 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보면은 푸르지오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분양이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푸르지오를 계속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찾는 분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신영지웰밖에 분양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신영지웰 아직 조금 세대수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거 분양 마감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저는 분양 완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신영주웰은 분양 마감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희 2차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서희 2차는 그래도 조금 조합원 세대와 같이 혼용되어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분양이 나가는데 조금은 이제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래도 서희 2차가 화양지구에서는 계약 조건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희 2차 같은 경우도 분양이 마감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문도, 디이스트도 여기도 분양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입주하는 단지이고, 힐스테이트도 내년에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양으로 계약을 하실 분들은 서희 2차밖에 없어요. 이 위쪽에서는 뭐 앞으로 서희 2차는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갈 거다. 그래서 미분양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입주하는 단지, 2026년 입주하는 단지, 2027년 입주하는 단지 지금 모두 다 미분양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기가 아직 미정인 곳, 분양 계획만 있는 곳, 그러면 이제 분양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남아있는 2-2블럭, 1블럭, 6-13블럭 이 세 개의 블럭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는 분양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편한 세상에 미분양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양지구 미분양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화양지구의 미분양 걱정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양지구가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영상에도 이제 뭐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미니 신도시 그리고 택지지구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화양지구에는 1군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5년 또는 10년 뒤를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5년 뒤, 10년 뒤에 갔을 때 변화되어 있을 화양지구 모습, 그리고 서평택의 모습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리 욕을 하고 화양지구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10년 뒤 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피가 있건 뭐가 있건 안 좋은 얘기가 들리든 미래를 보고 분양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 분양이 잘 되는 이유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양지구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기반시설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근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도 뚫리고 있고, 또 학교 주변으로 먼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휴먼빌과 라시엘로, 하이센트, 포레나가 올해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반 공사 이렇게 전처럼 늦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아마 뭐 조합이든 평택시든 그런 거에 대한 민원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공사도 이제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지금 조합이 자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PF 대출과 일단 무관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파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희 1차나 서희 2차나 이거 조합원 아파트이잖아요. 조합원 아파트이지만 일반 분양도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추가 분담금을 더 냅니다. 일반 분양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양지구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조합이 어렵다라고 하면 자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일반 분양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조합이 어려워지면 조합원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합에 있는 채비지라든지 또 아파트들이 새롭게 또 분양을 하면서 그런 이제 분양에 대한 조합의 또 수익금 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공사를 해 나가는 데는 진행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DL이나 뭐 업체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F 대출이 나와야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건 맞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주를 이제 계속 시작하고 화양지구도 하나씩 기반시설 공사나 시설들이 좀 달라지고 남은 단지들이 또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조합의 PF 대출 상황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화양지구에는 이제 기반공사와 종합병원 착공 저는 이 두 가지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화양지구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저는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병원 사수 요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보다 더 공사가 나아질 거다. 그리고 더 빠르게 화양지구가 변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분양과 화양지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뭔가가 또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냥 엄연히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